어느 날, 대화가 피곤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부터 사람은 깨닫습니다. 대화가 즐겁기보다 피로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가볍고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걸까?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똑똑한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계속 반복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이야기로 보내는 걸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은 그곳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떤 낯선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의 세상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착하고 진심은 통하고 노력하면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복잡한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의도가 있고 친절 속에는 계산이 있으며 관계 속에는 미묘한 힘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유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진심보다 분위기를 따를까? 왜 많은 대화는 의미 없이 반복될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한다면 왜 인간관계는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많은 경우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사람에게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나누는 많은 대화는 깊은 교류라기보다 어쩌면 공백을 채우기 위한 말에 가깝습니다. 날씨 이야기, 유행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 이런 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이런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패턴, 같은 반응, 같은 웃음. 그래서 그는 점점 대화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대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자극에 더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대화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도, 말의 맥락, 말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대화를 하고 소음을 만들고 연결을 유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순간에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유하는 사람에게 고독은 조금 다릅니다. 그에게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실패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관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선택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피곤한 관계, 의미 없이 반복되는 대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어지는 만남,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감정 소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삶에서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대화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몇 명의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서로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읽을 수 있는 몇 권의 책,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긴 사색의 시간,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과 만나느라 정작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유하는 사람의 고독은 점점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에게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과하게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혼자 있는 시간이다. 그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더 강해질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유로 보는가.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독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또 하나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줄일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의 질문이 조금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